네, 김봉만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한미약품 등의 바이오주 테마, 또 차트 움직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올려가고 있는 듯한, 한 땀 한 땀 만든 듯한 상승의 움직임. 아까 미스터 마켓에서 이 이야기 많이들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김봉만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함께 하실 분들은 계속 유튜브로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진짜 쉬운 진단을 이어갈 테니까요. TV 앞으로 모여주셔서 이재필 전문가의 진단 함께 들어주시죠. 먼저 첫 번째 전화 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YG 엔터테인먼트 21,200원에 네. 5%요. 51,200원 아니신가요? 51,200원 맞아요. 예, 51,200원에 5% 비중입니다. 20% 정도 수익인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예, 얼마까지 생각하세요? 방송 아닌 토마토 TV에서 그 전에요. 66,000원까지 1차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66,000원에 팔지 더 가져갈지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3%의 상승으로 63,1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올라간다면 뭐 내일이라도 66,000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에서 팔지 아니면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이재필 전문가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저 2만 얼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우와, 정말로 축하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뭐 조금 좀 높은 가격 51,200원이시네요. 자, 그래도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엔터 쪽으로 굉장히 좀 호재들이 좀 많아요. 우리 뭐 BTS에서 한 명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뭐 조금 뭐 주춤하나 싶더니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BTS 쪽에서도 저 지민이라는 그 잘생긴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또 빌보드 핫백에서 좋은 선전을 하고 있고, 근데 이 YG 쪽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지금 7년 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걸그룹을 데뷔를 안 시켰는데요. 지금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이 데뷔가 그렇게 언제 날짜를 딱 지금 나오진 않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안 있다가 좀 데뷔를 할 것 같은데 이쪽이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 블랙핑크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이비몬스터의 경우도 뭐 상당히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공연도 어느 정도는 조금 했지만 제한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거의 뭐 다 풀렸죠, 지금. 그래서 이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환경도 좋은데요. 이 YG 같은 경우는 특히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나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하게 양선을 뽑았는데요. 이 양선을 만든 게 기관들이 만들었네요. 자, 이 뭐 엔터 쪽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좀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모멘텀 있고 실적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실적은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거기다가 수급까지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종가가 63,100원인데요. 전에 조금 고점 찍었던 자리, 그 자리가 여기 있죠. 뭐 63,300원이 좀 전에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그걸 뚫었다가 살짝 아쉽게 밀리긴 했지만요. 이 부분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가격이 66,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거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7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7만 원 정도에서는 보시면 여기 여기 고점을 기록한 그런 자리가 있죠. 두 번이나 7만 원 좀 넘어갔다가 밀리고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좀 이렇게 보고 계시다 보면 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유하셨다가 7만 원 정도에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어떠신가요? 네. 참고 많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싸이 때 저기 그걸 한번 샀다 팔았어요. 그때 8만 얼마에 저기 판 적이 있거든요. 싸이 때요? 예. 정말 오래되셨는데요? 예, 그때 사가지고 팔았어요. 그때 수익 나온 게, 그 8만 원대 사가지고 9만 원대 팔았나 그랬어요. 네. 아주 투자를 지금 오래 해 나가고 계시고요. 그때 수익을 내셨고, 이번에도 네. 반드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목표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수급과 모멘텀 받쳐주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태진박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알루코 가지고 3,62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15% 비중 실으셨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16% 오르면서 오늘은 좀 조정을 5%대로 받았는데 지금 매수가 이하로 밀려 내려서 있는 모습이죠. 태진박님, 알루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자, 뭐 일단 알루코라는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뭐 2차전지 케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간혹 이렇게 부각이 될 때가 있죠. 어떤 때냐면 이 알루미늄이 2차전지에서 음극 집전체는 동박을 사용을 하고 양극 집전체에서는 이 알박,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을 얘기하는 거죠. 얇게 편 거, 그걸 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뭐 어제 이 뭐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재작년보다 작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좀 더 좋아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쪽 2차전지 쪽에서 수요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 알루미늄 쪽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뭐 실적 부분들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346억 정도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100억 정도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좀 워낙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따라잡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어제 아니면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밑에 있을 때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약간은 아쉽지만 일단 나쁜 종목은 아니고요. 자, 수급 자체도 보시게 되면 여기 어제 이 기관 쪽에서 한 39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뭐 오늘은 물론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도 어제 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42만 주 정도 외국인 쪽에서는 어제 매수를 했고요. 그렇다면 좀 뭐 주가 자체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 가격대는 뚫어낸 상태죠. 작년 11월 달에 뭐 현재 3,300원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시키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정도쯤은 뚫어낸 상태입니다. 뭐 그렇다면 다음 저항선 부분들 그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저항받은 부분들은 120선이 바로 위에 좀 걸려 있어서 그 근처에 가니까 조금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래량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가 되게 되면 14,3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냥 다이렉트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3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여기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던 그런 자리가 있죠. 여기 커다랗게 음선을 그리면서 뭐 이틀 동안 상당히 거래량을 많이 이렇게 쏟아낸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뚫으려면 거래량 자체가 또 더 많이 좀 늘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뭐 특별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 14,300원 정도가 좀 단기적인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4,300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없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가를 설정을 하자면 좀 많이 밑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만 이 좀 조정이 추가로 있다라면 22평선 정도, 이 정도는 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3,300원 정도인데 그 가격을 깬다고 하더라도 밑에 뭐 3,000원 이렇게 줄줄이 지지선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절가라는 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루코 실적이 좋은 알루미늄 압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반되면서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목표가는 4,300원, 재료가 가미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네. 매수가가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네, 이게 얼마 가격에 내가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에요. 최근에 안 샀어요. 조금 지났어요. 네, 보유하신 지는 좀 되셨고요. 그러면 네. 인내를 네, 좀 하셨다가. 됐어요. 한 몇 달 됐어요. 예. 잘 인내 시간을 거치시고 10%의 수익이 나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단기로 드릴까요? 중장기로 드릴까요? 단기로 봤을 때는 얼마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얼마인지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예. 이게 우리 시청자님 몇 달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뭐 작년 6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동안 뭐 굉장히 막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마이크론의 경우는 지난달 말 정도에 좀 재료가 하나가 좀 이건 뭐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하나가 나왔었죠. 뭐냐 하면 삼성전자하고 테스트 장비 이런 것들을 좀 임대하는 뭐 그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갭으로 좀 이렇게 많이 떴다가 사실 그 전에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이 얘기가 나온 거는 3월 말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사화 됐는데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때부터 움직였죠. 3월 중순 이전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 그 뉴스 재료가 나오니까 빵 떴다가 조금 음선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 전혀 없는 얘기를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얘기는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같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장비를 임대까지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장비를 임대해주면서 물량도 더 준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나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한 8,100억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부분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8,100억이라는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매출액은 뭐 2020년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 좀 이렇게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뭐 지금 고점 기록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뚫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이 부분을 뚫어낸다라면 전에 좀 고점을 찍었던 자리
그러니까 2만 원 근처 정도가 되겠네요. 2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주가가 좀 급격하게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자리는 일단 뭐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가격대를 좀 지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2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 22평선이 15,500원 정도에 있는데요. 자,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어제 이 22평선에 이 위치하고 있던 가격은 15,200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15,500원 정도 오늘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내일 정도면 15,800원,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가 되면 16,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이렇게 21평선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뭐 16,000 몇백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이 거래량이 좀 부담이 돼요. 자, 3월 29일 날 재료가 나온 그날이죠. 거기서 좀 이 거래량이 1,700만 주 정도가 거래되면서 여기서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7,000원대 후반, 그러니까 18,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0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은 2만 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의견 잘 들으셨죠? 아, 네네. 너무 감사해요. 네, 매매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 성장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나와 있는 재료, 삼성전자와의 테스트 장비 임대 계약 논의 소식 분석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2만 원, 단기적으로 18,000원 근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초보 투자자님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유니크 매수가 7,350원에 비중 15%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손실 안 보고 탈출 가능할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손실이 10%대 나오고 계십니다. 하반기까지 시간 투자하실 생각은 있다고 하시고요. 예. 손실 안 보고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예,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니크는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게 그 수소차, 뭐 이런 쪽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반응을 많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현대차 넥소에다가 수소차 부품을 납품하고 그랬었죠. 근데 뭐 지금 이 승용차 쪽 뭐 이런 쪽은 뭐 잠정적으로 개발 중단 뭐 이런 얘기가 작년 뭐 이때 나오면서 조금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이 수소 관련되는 쪽이 좀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나중에 궁극의 친환경은 수소입니다. 뭐 수소는 이 수소를 연료로 해서 뭐 전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나오는 배출물은 물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각국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각국에서도 전부 다 이 수소 경제에 관련되는 그런 대비는 계속 해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보다는 원전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챙기고 있지만요. 이 원전에서도 이 수소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원전을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저녁에, 밤에 뭐 전력이 그렇게 좀 전력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요. 이럴 때 전력이 남아도는 전력, 그런 걸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논의가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수소차가 아니라 뭐 발전에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저장성이 없는데 전기는 저장이 안 되니까요. 물론 뭐 ESS 같은데 그런데 저장할 수는 있겠지만 저장이 안 되는데 수소로 만들면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수소 쪽도 한 번 정도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수소가 조금 부각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유니크가 가장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게 되면 지금 차트는 되게 이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고생 되게 많이 시키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면 거의 뭐 241평선을 빼고는
정배열 국면에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 122평선이 있죠. 60선, 5일선, 그 다음에 60선, 20선, 5일선.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정배열 국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에서는 무너져도 잘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은 좀 이렇게 좀 무너지더라도 버티다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한참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한참 동안의 주가는 저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7,350원에 시청자님 매수하셨는데요. 자, 여기네요. 자, 여기 3월 달에 조금 좀 그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선 매물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작았죠. 그래서 매물 부담 자체가 없는 부분이고, 자, 지금 여기서 저 거래량이 조금 터진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돌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모습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저항선은 8,000원 정도가 그 다음 저항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가가 7,350원이니까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탈출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크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과 함께 특히 원전 관련해서 핑크 수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저장 생산 관련해서 언제든지 수소 관련주 부각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니크에 대해서 목표가 8,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님의 유니크 전략 챙겨드렸고요. 시청자분 또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와 있어서 저희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저희 진짜 쉬운 진단은 유튜브 채팅창과 또 전화를 통해서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2-8200번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 연결 안 되셨나요? 시청자님 인사해주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저희 끊을 뻔했습니다. 아유, 잘 되셨어요.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TV 꺼주시고요. 전화로 저랑 소통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이 여보세요? 지금 TV와 전화 사이에서 지금 방황 중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TV로 그러면 진단 받으세요, 시청자님. 저희가 전화로 미리 받아놓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3기라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4,550원에 25% 비중 있으신데요. 현재 손실 구간 놓여 있으시거든요. 지금 20%대 손실이신데 저는 이분께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종목인데요.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저도 마찬가지로 왜 매수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시장에서 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상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매수하신 그 부분을 대략 한번 가격대를 보고 추정을 해보면 작년 9월달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한번 급하게 이렇게 튀어올랐다가 좀 밀린 모습이 나왔는데, 친환경 차량이나 그런 부분들도 라인업을 조금 증가를 시킨다. 그런 얘기들은 조금 있는데요. 또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 상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비중은 25%를 실으셨으면 꽤 많이 실으셨네요. 자, 근데 일단은 실적 부분들만 한번 챙겨 본다라면, 물론 자동차 부품 주식치고는 조금 비싼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115억 정도 영업이익은 흑자가 났는데요. 이 당기순이익 쪽에서는 계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 부품 쪽이 대부분이 부채 비율은 좀 높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마찬가지 이 금리를 좀 이렇게 쉽게 내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좀 먼 일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자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뭐 계속해서 보면 이 특징이 영업이익보다는 당기순이익이 뭐 훨씬 좀 마이너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계속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충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게 좀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저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 절대 주가 자체 수준도 되게 낮으면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부품 회사가 그렇게 싼 주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나 뭐 이런 쪽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다라면 뭐 거기에 기댄 모멘텀 정도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조금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여기 뭐 한 3,75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뭐 여기 거래량도 되게 많이 터진 자리 그 아랫부분이 그 가격대고요. 그 살짝 밑에 보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항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3,75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한번 끊고 나오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4,55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손절은 단행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여쭤보고 싶었냐면 오늘 움직였던 세아메카닉스 같은 쪽이랑 같은 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전기차 부품 쪽인데요. 세아메카닉스는 이제 그 테슬라 쪽이고 지금 이 종목은 찾아보니까 현대차 쪽인데 미국으로 또 진출하는 전기차 부품주라고 합니다. 3기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일단 3,750원의 목표 주가를 보시고 단기적으로 일단 끊으시고 다시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웰고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진단 선택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세비캠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10만 5천 원의 비중 5%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는 2% 하락하면서 매수가 약간 아래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전망해 주시죠. 자, 이 폐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향후의 전망은 뭐 굉장히 좋은 게 맞죠. 근데 이 부분이 2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딱 발표를 하니까 제로 노출로 인식하고 지금은 좀 조정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세비캠의 경우는 뭐 성일라이텍하고 뭐 작년에 상장한 회사 중에 이 폐배터리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주가가 움직일 때 좀 같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가장 탑에 서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5천 원 정도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뭐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조정 받으면서도 조금 뭐 급등락 없이 그냥 차분하게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자재 쪽 관련해 갖고는 이 폐배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안 나오는 상태죠. 이 전기차가 팔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버리면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 이 폐배터리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갈수록 좀 많이 커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비캠 같은 경우도 좋긴 하지만요. 일단 저라면 세비캠보다는 성일라이텍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성일라이텍의 경우는 뭐 유럽에 공장도 있죠. 뭐 그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생산한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세비캠보다는 성일라이텍이 좋아 보이는데 세비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무리한 종목은 아니니까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뭐 우리 그렇잖아요.
뭐 매매 이렇게 치고받고 해봤자 나중에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고 그래서 남는 거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확실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게 좋은데요. 뭐 세비캠도 조금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저 단기적으로 좀 보면 뭐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예상하시는 수치가 혹시 있으실까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여기 길게 본다라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리기를 한 3, 4년 정도 있으면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18만 4천 원 상장 초기에 찍은 가격 있죠. 이거는 일단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한 80% 이상 뭐 그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이상 갔을 때는 그때 당시 분위기를 시간이 뭐 많은 시간이 좀 지나야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또 그때 분위기가 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18만 원 이 가격은 좀 넘길 수 있다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비캠 단기 목표가 12만 원, 중장기 목표가는 18만 원 돌파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보유 의견이고요. 마지막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엔게임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비중은 15%에 8,670원이요. 네, 한 자릿수 수익률이세요. 수익 나오고 계시는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매도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기간, 목표 주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이 세비캠이란다. 엔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조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흐름들도 다들 괜찮았었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저 애플 쪽에서 저 6월달 정도에 그 MR 이 고글 같은 거요. 그 디바이스를 좀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들이 좀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 6월 달이면 지금 크게 많이 남지가 않았죠. 지금 4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게임 쪽에는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가끔 간혹 가다가 파노 어쩌다가 한 번이지만요. 파노도 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뉴스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간혹 이렇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게임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되게 싼 주식입니다. 지금 뭐 1,800억 정도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뭐 작년에도 영업이익 기준 한 300억 정도는 벌었습니다. 그럼 주가 자체가 되게 싸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 게임주들의 수급 측면도 지금 모든 수급들이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 이런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갔었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오면 뭐 일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또 게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급 적으로도 뭐 상당히 좀 양호한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주봉상을 보게 되면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지금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돌파가 될 걸로 보여요.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돌파가 될 것 같고요. 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도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돌파가 되게 되면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기간은 뭐 한 달 정도? 지금 저 애플 쪽에서 그 디바이스가 나오면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그 전에 움직일 거니까 뭐 한 5월 중순 이전에는 아마 11,000원 이상 정도는 11,000원 근처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기간은 한 달 정도, 뭐 남짓 정도 그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게임 바닥 탈피 중입니다. 목표가 11,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못다한 진단은 내일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내일 또 금요일이에요. 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상황에 따라서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이 시장이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움직입니다. 자,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 선물 시장에서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되게 많이 좀 순매수를 했죠. 대략 4일 동안 한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이 방송하러 나오기 전에 보니까 그때는 한 3천억 정도 선물 쪽에서 순매수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21억 순매도로 바뀌어 있네요. 워낙 좀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부침이 심합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4일 정도 이렇게 좀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선물 시장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저항선 근처 정도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냐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갭 이론이라는 게 있죠. 갭은 메꿔진다라는 얘기인데 또 메꿔지면서도 갭은 반드시 메꿔진다 그래요. 근데 그 갭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가 꽤 자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작년 6월 달에 보면 갭이 하나 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갭이 상당히 좀 크게 두들겨 맞으면서 갭이 떴는데요. 그 갭 구간이 335 선물 기준으로 335에서 340포인트 정도가 이 갭 구간입니다. 지금 334.3이니까 거의 이 근처까지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저녁에 해외 증시가 미국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확 뚫어준다라면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좀 오늘 단언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까지도 외국인들 수급이 이어졌으면 야 이걸 뚫는다라고 보겠는데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조금 흐트러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내일 봐야 될 부분들은 갭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지는지 다음 주 초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면 대부분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움직이지 실적 안 되는 종목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섹터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 작년은 적자였지만 올해 흑자로 턴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선물 시장에서 저항선 돌파 여부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에서 차분하게 실적을 보고 대응하자는 전략으로 조선과 자동차주 관심 섹터로 꼽아주셨네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순환매가 또 확산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수익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또 내일 이 시간 오후 4시에 진짜 쉬운 진단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